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별 의미는 없지만 가치는 없지만 TV 토론에서 나왔던 이재명의 경제 상식, 경제 지식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걸 갖다가 오늘 토론에서 집중적으로 질문한 이준석의 그 토론 방식에 대해서도 지적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준석이 이재명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 기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만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 돈 풀기식 괴짜 경제학을 말했다. 경제 성장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단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그 전에도 무슨 이재명이가 지역 화폐 이런 걸 강조하면서 그 도식을 갖다가 설명한 게 있습니다. 돈이 도는 그 과정 그걸 설명한 게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전북 군산에서 유세를 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한 여행객이 호텔에 10만 원의 예약금을 지불하면 호텔 주인은 이 돈으로 가구점 외상값을 갚는다. 가구점 주인은 치킨집에 가서 치킨을 사 먹는다. 치킨집 주인은 문방구에서 물품을 구입한다. 문방구 주인은 호텔의 빚을 갚는다. 이후 여행객이 예약을 취소하고 10만 원을 환불받아 떠나더라도 이 동네에 돈은 아무것도 없지만 돈이 돌았다. 이것이 경제다. 라고 이재명이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뭔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여러분들 이재명은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여러분들 각종 여론조사를 어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이재명의 지지율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이재명의 대통령이 안 될 확률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정말 유력한 대선 주자입니다. 이 사람은 대선 당일 그 결과가 나오자마자 다음날 6월 4일부터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을 이 사람이 총괄 지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한 얘기 여러분들 정말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한민국이 과연 온전할 것인가? 여러분들 문재인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소득주도 성장인데 어디서 그런 비속어가 나올 뻔했는데 그런 정말 되도 않는 전 국민을 상대로 일종의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 갖다가 마루타로 여기고 실험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각 유력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경제적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도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건 정말 그야말로 궤변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걸 갖다가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 5,100만 국민한테 실험을 했습니다. 문재인이가. 그러면서 되도 않는 소리를 해야 되는 게 무슨 족보 있는 학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족보 있는 이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한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여러분들 더 어떻게 보면 심각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이재명의 요겁니다. 경제 지식이라고 해야 될까? 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결국엔 말씀드리겠지만 이준석이도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 승수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거지만 이준석이가 요거에 대해서 토론에서 얘기를 할 때 이 승수 효과가 뭔지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이재명이한테 이렇게 다그치는 듯한 그런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 중에서 이 경제에 관심이 많거나 또는 경제를 전공했거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케인즈라는 학자의 이름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케인지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 케인즈라는 사람을 추종하는 경제학자 또는 이 케인즈 학파 이런 거를 가리키는 건데 그리고 승수효과라는 건 뭐냐면 이게 정부 재정 지출을 늘릴 때 그 지출한 금액보다 더 많은 유효 수요가 창출됨으로써 뭐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경제적인 현상 뭐 이런 것들을 갖다 가리키는데 그러면 이준석이가 이재명이한테 이걸 갖다 지적하려면 질문하려면 일단 케인즈가 누구인지 그래서 케인즈 학파는 또 뭘 하는 어떤 학설을 갖다 주장하는 곳인지 그리고 승수효과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재명의 이 주장은 이 승수효과와 왜 맞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일목요연하게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비판하고 지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 잘한다고 하는 그 이준석 추종자들 뭐 어저께 제가 이준석 관련 영상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몇몇이 와가지고 뭐 이준석이 뭐 어쩌고 저쩌고 칭송하고 추앙해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 잘한다는 이준석 그렇게 똑똑한 이준석 미국 하버드대 나온 이준석은 왜 그걸 설명을 못하고 이건 기본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하기의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토론의 기본이 아니라 그냥 말하기의 기본 더군다나 이건 토론이었지 않습니까? 그 토론 그냥 이준석하고 이재명이하고 말싸움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 5,100만 국민 대한민국 유권자 4,400만 명한테 이런저런 논쟁에 대해서 이 사람의 생각은 어떻고 저 사람의 생각은 어떻고 이 사람의 어떤 지식 수준은 어떻고 저 사람의 지식 수준은 어떻고를 보여주는 겁니다. 판단하게끔 하는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설명도 없이 그냥 뭐라 그랬냐면 이 경제순환이 결국 케인지언 승수효과를 말한 것이냐 어떤 취지냐 그랬더니 이재명이 승수효과를 얘기한 것이다. 예를 들면 돈이랑 고정돼 있으면 있어도 없는 것 같다. 근데 한 번 쓰인지 두 번 쓰인지 세 번 쓰인지에 따라서 경제가 순환이 되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준석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니
모델이 맞지 않는다. 이런 걸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적용하겠다고 들고 나온 것 자체가 대한민국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맞지 않는지, 이재명이는 왜 대한민국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지, 이재명의 이 주장은 왜 틀렸는지, 이준석이가 질문했으면 이재명이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맞다고 얘기를 했으면 반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테지만 저도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이지만 경제라는 게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보고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전공은 경영학입니다. 경영학인데 이 경영학과에서도 어쨌든 경제를 배우고 저도 또 평상시에 이 최근 어떤 경제학 이론에 대해서는 제가 무지하지만 과거 특히나 이제 이런 케인즈나 이런 유명한 경제학자들의 그런 학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건 일종의 경제 상식으로 또 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 이재명이가 무슨 승수효과가 어쩌고 그다음에 뭐 뉴딜 정책이라고 있었다고 뭐 이렇게 또 아는 척을 해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나름대로 정리를 잠깐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이 승수효과라는 게 여러분들 이게 이론의 영역이고 학설입니다. 학설이기 때문에 모든 현실에 이걸 갖다 적용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마치 이게 무슨 뭐 만능인 것처럼 이것만 뭐 정부가 재정만 지출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들이 있고 그 대표적인 자가 바로 문재인 같은 자, 그다음에 이재명 같은 자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 일단 이 승수 효과란 무엇인가? 결국에는 정부 지출 뭐 어떤 돈을 투자했을 때 그 지출 증가가 소비를 유도한다. 이 수요를 갖다가 유도를 한다. 그 소비가 다시 또 돌고 돌아서 다른 사람의 소득이 되면서 어떤 추가적인 소비를 낳는다. 추가적인 유효 수요를 창출한다. 그래서 초기에 투입한 그 돈보다 초기에 지출한 그 금액보다도 훨씬 더 큰 총소득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그 현상, 그 구조, 그 체계를 갖다가 우리가 승수효과라 그럽니다. 승수효과.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재명이 아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승수효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부가가치. 근데 뭐 호텔에 10만 원 내면 그 뭐 가구점의 외상값 또 10만 원 갖고 10만 원 무슨 부가가치가 창출되냐 그 말입니다. 이 정부 지출의 승수효과 뉴딜 정책 제가 뒤에 설명하겠지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경기가 안 좋을 때 정부가 일부러 건설업을 갖다가 이렇게 부양시킵니다. 건설업을 부양시키면 단기적으로 대규모 인력 채용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건설 노동자, 그다음에 장비 제조업체,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 건축자재 이런 것들 갖다가 유통하는 또는 그걸 갖다가 만드는 제조업체들의 고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 유발, 인위적인 수요 창출 이게 바로 정부 지출의 승수 효과다. 그리고 또 그들이 고용된 이들이 받은 돈, 임금으로 다시 또 소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밥도 사 먹고, 그 다음에 뭐 집도 구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옷도 사 입고, 그 다음에 뭐 영화도 보고, 뭐 별거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돈들이 돌고 돌면서 다른 사람의 소득이 되고, 다시 그게 소비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초기에 정부가 건설업 부양을 위해서 10조를 쏟아부었다. 근데 그게 20조가 됐다. 30조가 됐다. 그러면 그게 이제 승수 효과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여러분들, 정부 지출이 증가한다는 건 뭡니까? 미래에 이 정부의 이 세수가 늘어날 수가 있다. 정부의 세금이 증세가 늘어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납세자 입장에서는, 담세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 세금 납부해야 될 게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게 되는 지금 현재의 소비를 줄이게 돼서 결국에는 이 수요가 줄어드는 승수 효과가 없게 되는 승수 효과가 1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이 정부 지출이 너무나도 비효율적이다. 여러분들 정부 지출이라는 거는 정말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말로 적재적소에 지출을 해서 수요를 창출시키고 거기에서 발생한 그것들이 다시 이제 소비로 이어지게 이게 순환되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판단을 잘 못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에 지출했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또는 이 정치적으로 왜곡해서 이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갖다가 왜곡하는 세력들이 바로 이 정치권 아니겠습니까? 그 정치권이 이걸 갖다가 왜곡할 경우에는 승수 효과가 애초에 기대한 것보다 낮거나 아예 없거나 아예 역효과가 나오는 그러니까 정부 지출만 증가하고 정부의 부채, 국가의 부채만 증가하고 자원만 낭비되고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지하게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또 이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적절한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 현실에서는 결국에는 이 정부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일단 그것도 집행해야 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그 해당 사업이 진행돼야 되고 그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돈이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풀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계산한 것보다 그 시간이 지연된다. 시간이 지연될 경우에는 정책 효과가 나오는 것도 지연되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그런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도 바로 이 현실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하나의 꼽힙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지금은 이 케인즈가 얘기했던 그때 당시에 이 케인즈가 활동했던 그때 당시보다 그 다음에 또 1930년대 미국이 대공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뉴딜 정책이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그 뉴딜 정책을 할 때보다 지금 여러분들 거의 뭐 100년 가까이가 흘렀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경제 규모도 다르고 경제 체계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 글로벌 경제 이 규모가 이 복잡성이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 얘기가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거의 뭐 100년 전에 얘기했던 걸 갖다가 케인즈가 얘기했던 거 100년 전에 뉴딜 정책으로 미국에서 시행했던 걸 갖다가 지금 여기 와서 이게 바로 뉴딜 정책이다. 이게 바로 케인즈 학파의 저기 승수 효과다. 이렇게 하면서 정부가 재정만 늘리면 정부가 그냥 돈 갖다가 그냥 풀어대면은 뭔가 만사형통 다 해결되는 식으로 지금 우리 국민한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과연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자격이 있느냐? 과연 이 사람이 대한민국 경제를 갖다가 논할 자격이 있느냐? 최소한의 기초 지식 상식이 있는 사람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뉴딜 정책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마치 아는 척을 했는데 뉴딜 정책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미국의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대공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미국의 불경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1933년 이후부터 이걸 갖다 시행을 했습니다. 공공사업을 확대하는 겁니다. 공공사업을 확대. 그러니까 뭐 공공 기관을 늘리고 그 다음에 건설 사업을 부양시키고 그 다음에 각종 복지 정책을 갖다가 늘려서 돈을 풀고 정부 재정을 지출하고 이런 걸 통해서 대공황을 타개하려고 했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재정 지출, 시장에 개입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와 같은 현대 경제, 2025년도의 현대 경제는 이런 뉴딜 정책이 상당히 부적합하다. 그걸 갖다가 복사하기 붙여넣기로 여러분들 뉴딜 정책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부적절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산업 구조가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 제조업도 미국의 산업 기반이 제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조업, 그 체계도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근데 단순했기 때문에 제조업, 단순 제조업, 그 다음에 건설업, 여러분들 일시적으로 대량 고용이 가능합니다. 토목사업 통해서 경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나라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습니까? 지금 금융, 서비스, 제3차 산업, 그 다음에 뭐 지금 그보다 더 새로운 유형의 어떤 산업 분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중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1930년대부터 시행됐던 미국의 뉴딜 정책을 갖다가 지금 만능처럼 여기고 우리나라 경제에다가 그걸 인식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냥 무작정 정부 재정 지출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이다.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럼 그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돌고 돌 것이다. 그래서 승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경제이지 않습니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경제망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이 폐쇄 경제는 모르겠지만 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정부 재정 지출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 소비가 국내에서만 일어날 거라는 걸 누가 장담할 수 있고 누가 보장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가 늘어나는데 외국산 제품, 수입, 소비재 이런 것들 갖다가 소비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게 승수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승수 효과라는 게 이 안에서 이 경제 공동체 안에서 돌고 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가가치가 창출돼야 되는데 그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면 그 돈이 외국산 물품을 사오는 데 쓰인다고 한다면 그게 승수 효과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글로벌 경제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정말 이 무역에 의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개방형 경제 중에서도 가장 개방형 경제이기 때문에 이런 뉴딜 정책 이런 승수효과 정부 재정 지출로 인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더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국가 채무 여러분들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고 나서 국가 채무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지금 우리 정부의 재정 건전성은 정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재정 여력 없습니다. 세수도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돈으로 정부 재정을 지출을 늘리냐 그 말입니다. 결국에는 빚을 늘리겠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빚을 늘려서 한다고 한들 제가 앞서 말한 이런 한계 때문에 효과도 미미할 것이며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며 그 다음에 이 정치권에서 이 자원 배분의 이런 기준을 갖다가 왜곡시키고 시장을 교란하고 결국에는 시장을 더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해서 시장 물가만 올려놓고 물가가 올라가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더 고생하고 힘들고 이 나라가 더 경제가 피폐해지고 불경기가 더 심하고 그런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경제학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인 저조차도 지금 이 앉은 자리에서 이런 상황들을 뻔히 예견할 수가 있는데 저조차도 그냥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재명이나 이준석이나
대체 뭔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지 얘기를 못합니다. 얘기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우리나라 위험하다. 우리나라 수준이 참 처참해졌다. 저 TV 토론을 보고 있자니 정말로 이 나라의 앞날이 우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이 뭐나 된 듯이, 뭐나 알고 있다는 듯이, 우리 국민들 앞에서는 뭐 별 대도 않는 알아듣지도 못할 무슨 케인지언 승수효과 여러 개 해대면서 자기들이 뭔가 안다는 듯이 하면서 결국에는 실속은 아무것도 없고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이런 얘기만 오고 가는 그런 아주 쓰잘데기 없는 TV 토론이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 국민한테 정말로 이런 우울감과 걱정들을 안겨주는 그런 TV 토론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하고자 했던 얘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재명 마치 자기가 경제에 대해서 잘 안다는 듯이, 이재명은 자기가 무슨 성남시장을 할 때, 경기도지사를 할 때 무슨 그 해당 지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했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와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재명이 그래도 뭐 능력은 있지 않냐? 여러분들 그거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뉴딜 정책, 그 다음에 승시효과, 그 다음에 이재명의 호텔 경제학, 이것만 봐도 이재명의 어떤 경제 지식 수준 이런 것들을 훤히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자 여러분들하고 잠깐 짤막하게 저도 잘 모르지만 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댓글 후원을 해주신 분한테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혜님께서 댓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영상 많이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을 다른 분들한테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